안녕하세요. 허영누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 계량기 누수 탐지 공사했던 그 제목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분, 그 임차인 분이 알려주셔서 수도 계량기 옆에 공사를 했고요. 이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좀 같이 이것도 하고 같이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화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샌대요. 그리고 여기가 반지하층인데 그 뭡니까? 물이 그 집이 비었대요.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여기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떨어지고 있고 방 전체 그 두 군데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 곰팡이 냄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고 1년이 넘으셨대요. 그 집이 비인 지가. 그리고 그 방수, 외벽 방수를 하셨더라고요. 외벽 방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샌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신 거죠. 공부를 하신 거예요. 누수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 영상을 이제 우연치 않게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거죠. 그 여기를 좀 잡아달라 해서, 그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했더니 여기는 지층이고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근데 1층은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1층은 뭐 볼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1년 전인가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다시 인테리어를 싹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소유주분이 말씀하신 게 냉장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끼잖아요. 그 먼지로 인해서 불이 발생을 했고 그 제조사에다가 그 소방관 분들이 이제 냉장고에 의한 불로 이제 판정이 났고 그거를 제조사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테리어에 대한 보상금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층에서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지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층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1층을 봐야 되겠죠. 1층은 너무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건물 구조를 보니까 옥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옥상 쪽을 봤어요. 그래서 옥상 쪽에를 올라가서 봤더니 정말 방수는 정말 언제 했는지도 모를 만큼 방수가 다 된 거예요. 방수가 지금 요 방수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다 이제 드러났죠. 맨살이. 그죠?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본 부분이 거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 아까 전에 여기 밑에가 여기 위에가 이 부분. 여기 밑에가 이 부분. 지층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 뭐야. 그 연기 굴뚝처럼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굴뚝처럼 생긴 게 요 밑에가 굴뚝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흘러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이거 우수관이거든요. 물 내려가는 관인데 바닥하고 떠 있어요. 물이 차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방수는 한 개도 안 돼 있고 기와장은 다 깨져 있고 다 낡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서울 외대 쪽이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이제 뭐 다 집이 오래된 데 가면 재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집수리를 안 하죠. 죄송합니다. 모기를 잡느라고. 요즘에 모기 한 마리라도 있으면 못 잡니다. 너무 깨물어가지고. 예, 여튼 말이 좀 샜는데요.
그래서 집에 더 이상 추가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의 저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새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방수를 하셨는데 외벽 방수만 하셨어요. 외벽 쪽. 근데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돈도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수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 있는지 진단을 여기는 올라오지도 않았나 봐요. 진단을 받으시고 방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는 또 그 제대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물이 덜 안 떨어지게끔 딱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보이는 데마다 족족 그냥 여기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벽에는 그냥 실리콘을 막 발라놨어요. 벽에는 막 여기저기 방수액도 어느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데 되게 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되게 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여기는 뭐 조금 있으면 재개발을 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방수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판단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1층 분이 계량 수도 요금이 계속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계량기를 봤어요. 누수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공사를 못 했고요.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방문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기로 했고 방문해서 이제 가서 공사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계량기가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이쯤에서 어느 정도 누수 탐지 감지를 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하층에 물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하층을 가서 봤더니 많이 말랐더라고요. 왜? 비가 안 왔으니까. 그죠? 비가 일주일 동안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도 많이 사라졌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 놓으셨거든요. 이렇듯 특히 그러니까 방수, 그러니까 누수 관련된 거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누수 관련된 거를 무슨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왜 그런지를 그냥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돼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업체하고 어디가 더 믿음이 가시고 더 어디가 더 일을 꼼꼼하게 잘해주실 것 같으세요? 제대로. 그냥 해야 됩니다 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뭐 모르셔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주고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 천장에서 새네요. 방수하셔야 됩니다. 뭐 얼마 견적 얼마요? 이거보다 천장에 새면 천장도 올라가서 보고 어디가 얼만큼 문제가 되는지도 보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 내서 공사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천장이 샌다는 그 단서 하나 가지고 천장을 방수를 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업체는 저는 별로 신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누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예요. 화장실에서 누수가 돼요. 근데 한 업체가 와서 화장실 누수 되니까 깨야 된다 그래요. 깨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업체에다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온 거겠죠. 다른 사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2번, 3번 타자로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 뭐 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딘지를 저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는 찝어 드려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바닥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업체하고 일을 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훨씬 더, 그러니까 하자도 그렇고 전화 안 받는 데도 꽤 많습니다. 일해놓고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데도 꽤 많아요. 뭐 비용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될 수 있으면 누수 검사, 특히 누수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저래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모르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납득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가면 뭐 엉뚱한 공사 막 몇백만 원 날리고도 뭐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 모르고 파는 거죠. 이 근처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게 그 바깥에 쪽을 하는 거는 굉장한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삽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팠는데 여기 그 집 소유하신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살고 계시지는 않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팠더니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진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터진 걸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찍었어요. 떼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소리도 많이 나고요. 잠깐만요. 다시.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본드 칠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본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엘보를 이렇게 썼는데 본드 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꽉 물리고 있으니까 더 확 벌어지진 않고 여기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은 계속 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리를 완전히 제꼈더니 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터진 부위는 여기고요. 이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존 거는 다 철거하고, 요 뭡니까, 이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는, 밑에서부터 다시 수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비용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얼지 않는, 그리고 문제 없는 걸로 비용을 줄이면서 문제 없게끔 하는 방법을 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 드리고요. 수도사업소에서 누수탐지 공사한 영수증을 받으면 이렇게 마무리 다시 미장했고요. 그걸 받으면 3개월간 이제 삭감해 줍니다. 많이 안 해줘요. 근데 많이 안 해준다는 점만 아시고, 근데 해주긴 해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얼마, 50%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 누수 탐지하는 거는 누수 탐지하는 대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빗물 쪽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현장 확인하고, 충분히 여기 그 집 소유하신 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조차도. 그래서 지금 직접 손수 이제 셀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말라 있는.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한다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어쨌든 그거 하나만 잘 알고 계셔도 누수 탐지에 대한 엉뚱한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가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허용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